자, 백석고 14번 지문부터 볼 텐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래도 제가 스튜디오 촬영을 통해서 여러분들 비대면으로 학습을 하는 거니까 집중력이 대면 강의만큼은 아닐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니, 그래서 일단은 시험 기간이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대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호흡을 하면서 같이 수업하는 게 당연히 여러분들한테도 더 좋지만, 일단 다행인 건 14번부터 오늘 딱 네 지문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14번부터 17번 지문이 다 내용이 겁나게 쉬워요. 그래서 다들 너네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들 배웠거나 아는 사실들만 골라서 다 있고, 그렇다고 내용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단어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문법이 어려운 게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래서 충분히 제가 비대면을 통해서 빨리 녹강을 뜨고, 그러면 다음 주에 저희가 좀 널널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수요일에 진도 4개 빼고 금요일에 4개 빼면 사실상 정규 진도는 다 끝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 주에는 제가 그만큼 더 어려운 거, 중간고사 여러분들 시험지 저한테 줬으니 거기에 출제 경향에 맞춰서, 그리고 여태까지 선배들이 풀었던 문제들에서 어려운 것들 위주로 해서 제가 기출문제 및 변형 고난도 문제를 풀려서 좀 더 심층적인 점수 100점을 위한 그런 교두보를 마련하는 시간으로 제가 갖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부득이하게 이번 클리닉에서는 여러분들 1시간 정도 더 조기 등원시킨 이유도 있으니까, 자, 그럼 결론은 뭐다? 억지로 여러분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싶어요. 자, 금요일에 등원을 하면 제가 아무래도 이건 민재는 오늘 듣지 못할 테니까 나머지 다 제때 듣는 사람들은 금요일에 등원을 해서 이제 수업을 나가기 전에 어차피 이제 내 질문만 하면 끝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습적으로 딱 질문할 거야.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 누적 복습해야 된다 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1번부터 17번 지문까지의 기본적인 내용들이 숙제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겠지? 그리고 아무래도 14번부터 17번 지문은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알겠지만 한 4번, 5번 지문은 좀 심층적으로 알고 있겠죠. 그런 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기습적인 구두 퀴즈를 낼 건데 대답을 못한다? 그럼 그날 저녁 10시까지 학원 자유이용권, 학원 자습 자유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사이좋게 퇴근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경고했습니다. 저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수업 잘 들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14번 지문 넘어갑니다. 자, 이제 책 피시고요. 자, 4쪽 피시면 됩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포유류, 특히 이제 인간을 포함한 이런 포유류들 중에서 특히 인간은, 그리고 코끼리도 그렇고 새끼를 그렇게 많이 안 낳아요. 그죠? 자, 그 이유가 왜 그런가 한번 보면 in most respects, 얘들아 respect를 너네가 존중, 존경 이렇게만 알고 있던데, 자, 요거는 측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측면에서도 우리가 되게 중시하는, 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부분을 부각시켜서 얘기할 때 쓴 게 respect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측면에서 humans, 인간은 are one of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species that evolved. 그러니까 아주 극히 적은 숫자의 종, 생명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 중에서도 엄청 극히 적은 생명체인데, 그 생명체가 무슨 생명체냐? That evolved. 그래서 이거 a number of는 그냥 여러 숫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 명이라고 할 때 쓰는 형용사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더 쓰시면 안 되고요. 자, very different strategy. 매우 다른 전략을 진화시켰다, 발전시켰대요. 자, 뭐냐면 investing more energy to reproduce more slowly. 자, reproduce는 다시 생산하다라고 직역할 수 있겠지만, 잠시만요. 여기 좀 강의실 좀 더워서 온도 조절 좀 하고. 자, 날씨 너무 덥죠. 자, 이럴 때일수록 공부하기 딱이지. 자, 에어컨 시원하게 쐬는 데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차라리. 자, 어쨌든 자, reproduce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다시 만들어낸 거니까 생명체한테 쓰면 새끼를 낳다. 그러니까 번식하다예요. 그러니까 유의어로는 뭐가 있겠어요? 새끼를 낳는 거니까 breed가 있겠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특이한 건 좀 더 천천히 속도를 낮춰서 번식을 하는데, 그것도 에너지를 더 많이 쓴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매우 다르다라고 하겠죠. 매우 이질적인 그런 방식을 진화시켰다. 자, 이거는 주격관계 대명사로서 species를 수식하는 거죠. 자, like apes and elephants. 그래서 유인원이랑 코끼리도 마찬가지 우리처럼 새끼를 되게 적게 낳는데 일생 동안. 자, we mature at a leisurely. 얘다 leisure. leisure가 레저야, 레저. 콩글리시 발음으로. 그래서 자, 레저는 그러니까 명사죠. 느긋함이란 뜻이야. 느긋함, 여가, 여유로움. 자, 그러면 그 명사에다 LR 붙였으니까 무슨 뜻? 그러니까 느긋한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느긋한, 천천히. 자, 그래서 그런 느긋한 속도로 mature, 우리는 계속 성장합니다. 어른이 됩니다. 그리고 grow large bodies, 그리고 몸뚱아리가 커지고 and have few. 자, 내가 맨날 뭐라 그랬어? 이거 부정어지. 참고로 쌤은 부정어에다 세무 처리하죠.
찔끔이라 해석하라 했죠. 그러니까 그러고 새끼는 되게 찔끔 낳는데 몸뚱아리는 커지면서. But 근데 또 특이한 건 devote. 자, devote는 devote A to B라고 했을 때 A를 B에다가 다 쏟는다는 뜻이야. 그래서 요거는 뭐뭐로라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니까 투부정사가 아니라 전치사겠죠. 그러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동명사를 쓴 겁니다. 요거 정도가 조금 그나마 어법적으로 봤을 때 중요하지. 자, 저거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새끼들을 키우는데 raise 키우다지. 키우는 데 있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라는 거죠. 되게 천천히 성장하고 그리고 새끼도 되게 적게 낳고. 왜냐면 생각해봐. 인간은 되게 천천히 성장하잖아. 그러니까 너네 아직도 18, 17, 16 이렇게 나이 먹었는데도 아직도 애 취급받잖아. 그지? 진정 어른이 되려면 적어도 만 19세는 넘어야 우리가 어른을 취급해 주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기가 기니까 우리가 번식을 하는 데 있어서 애를 낳을 수 있는 그 가임기라고 하죠. 소위 임신할 수 있는 기간. 그게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애를 훨씬 더 적게 낳는 거지. So this unusual. 그러니까 이게 조금 독특하죠. 다른 동물들의 세계에서는 되게 흔치 않은 방식인데 succeed. 근데 성공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포유류들, 다른 동물들한테는 되게 흔한 방법은 아닌데 가령 강아지만 보더라도 개들도 새끼만 막 엄청 많이 낳잖아. 몇 마리 막.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성공했대. 왜냐하면 자, while 대립일 때 쓰는 거죠. Apes and elephants produce fewer babies than mice. 쥐보다는 훨씬 더 적은 새끼들을 낳지만 그런 반면에 while a larger percentage of their offspring은 우리가 낳아서 생겨난 자손들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이 survive to then reproduce. 그래서 2번도 그렇고 3번도 그렇고 지금 문법이 좀 나왔는데 자, 여기 survive는 자동사잖아요. 생존하다. 그리고 이 투부정사는 번식하기 위해서 생존한다라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죠. 자, 투부정사가 부사로 쓰였는데 얘는 목적이 아니라 결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살아남아서 그 결과 그리고 나서 자, 번식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알겠죠? 그래서 결과로 쓰이는 거 예문 하나 더 보여주면 She grew up to be a lawyer. 그는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성장했다가 아니라 그녀는 성장을 해서 그 결과로 변호사가 되었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요거는 조금 흔치 않죠. 너네 맨날 부사 뭐뭐 하기 위해서로만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저거는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니까 in order to 부정사가 바꾸면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알겠죠? 자, 저거는 결과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쨌든 쥐보다는 더 새끼를 더 적게 낳지만 왜 이게 성공할 수 있냐? 왜냐면 걔네가 나중에 커서 엄마 아빠가 되는 부모가 될 가능성이 쟤네보다 더 높으니까. 그러니까 더 적게 낳지만 우리가 얘를 더 열심히 키워서 차라리 얘를 생존할 가능성을 높여서 그래서 번식 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일 수 있어서 이것도 성공적인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개뿐만 아니라 뭐 쥐들도 그렇고 예를 들어 햄스터 자기가 새끼 낳고 새끼라는 거 이제 인식 못하고 하면 막 물어뜯고 죽이고 막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러니까 그만큼 돌보거나 이런 역량이 야생에서 되게 턱없이 부족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끼를 한 번에 낳을 때 엄청 많이 낳고 그리고 계속 낳는 거고 왜냐면 그리고 수명도 짧으니까. 근데 인간을 포함한 포유동물들은 수명이 좀 길고 그리고 성장 가는 게 되게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명을 잘 낳아서 제대로 키우고 얘를 오히려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상반된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낫다가 아니라 다 서로 본인이 갖고 있는 신체적인 한계라든가 이런 환경적인 한계에 맞춰서 적응한 것 뿐인 거죠. 자, a house mouse. 생쥐는 can become a mother. 이제 새끼를 번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라는 거죠. When she is just 5 weeks, 5주 정도만 지나면. 그 has 4 to 10 pups. 그래서 그 예전에 푸바오도 있잖아. 막 요만하잖아. 근데 진짜 불과 얼마 만에 막 이따시만에 커지지, 그지? 자, 그리고 대표적으로 판다도 애 겁나 안 낳는 걸로 유명하잖아. Has to 10 pups per litter. 이 펍이 새끼란 뜻이야. 그래서 넷에서 한 10마리 정도를 한 번에 낳는 거고 and can have a new litter 그리고 또 새로운 새끼를 또 언제 낳을 수 있다 every 2 months over the course of her approximately 12-month life. 그러니까 지금 수명이 12개월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12개월이니까 2달마다 계속 새끼를 무려 4마리에서 10마리 정도 계속 낳을 수 있는 거죠. However, 하지만 the vast majority of her pups die young. 그러니까 젊은 상태로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die는 여기서 자동사예요. 자, 그래서 대부분이 근데 죽는다는 거죠. In contrast, 근데 반대로 a chimp or elephant, 침팬지나 저기 코끼리 같은 경우는 does not reproduce.
until she is at least 12 years old. 코끼리랑 침팬지도 한 12살 정도는 돼야 이제 번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And she gives birth to only one infant. 오직 한 명만, 한 새끼 한 마리만 낳는다는 거지. Every 5 or 6 years. 대략 5, 6년 동안에. Over the next 30 or so years. 그러니까 얘도 한 30년 정도 더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3, 40년 정도의 수명 동안 이렇게 5, 6년에 한 마리씩 낳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about half of these offspring make it. 자, make it to는 이걸 하나로 싸잡아서 하나의 구동사로 외우시면 돼요. 뭐뭐를 성공시키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to는 전치사 to거든요. 그래서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동명사 ing가 쓰인 겁니다. 자, 이 지문 같은 경우는 근데 뭔가 굵직굵직한 문법이지만 무려 한 3개 정도 있었는데 근데 요거 말고는 사실 문법성이 크게 없죠. 그래서 요거 정도만 그나마 조금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출제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얘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 offspring의 절반 정도가 결국은 부모가 되는데 성공한다. 그러니까 생존 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이는 거죠. 한 마리 한 마리씩 제대로 키우는 게. 자, 이렇게 별로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장에서 그냥 바로 한글 정리하죠. 자, 그래서 필기하다가 뭔가 이제 스피디하게 조금 진행을 할 테니까 뭔가 필기하다 좀 놓쳤다 그러면 일시정지하고 제대로 필기하고 넘어가세요. 또 건성건성 하지 마시고요. 인간을 포함한 일부 포유류는 번식 속도가 매우 느리고 번식 수준 또한 적은 거죠. 왜냐하면 성년에 이르는 발달 기간이 매우 길고 그에 따라 가임기가 짧은 거죠. 따라서 여러 번 많은 새끼를 낳는 일반적인 포유류의 번식 전략과 달리 적은 새끼를 낳아 돌보는 데 더욱 집중한다는 거죠. 인간을 포함한 일부 포유류는 번식하는 자손의 수가 적지만 오히려 돌보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번식 성공률을 높였다. 겨우 이렇게 적게 낳는 게 우리의 생존 능력을 올리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오프스프링도 있긴 했었는데, 자, 후손이란 뜻에서는 descendant도 괜찮고요. S는 뺄게요. 돌보다, 그러니까 기르다죠.
nurture 쓰면 되겠지. 혹시 모르니까 노력은 좀 어려운 단어 쓰면 endeavor, 높이다는 enhance 쓰면 되죠. 자, 정리 다 하셨으면 다음 지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16번 지문 되겠습니다. 자, 다음. When scientists make an important new discovery or experimentally prove some hypothesis, 뭔가 중요한 발견을 과학자가 하거나 아니면 뭔가 가설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고 싶어요. 그러면 they do not in general keep that information to themselves. 뭔가 그 지식이나 정보를 자기 스스로에게만 유지한다. 그러니까 그거를 비밀로 간직한다라는 뜻이겠죠. 안 알려주고. 자, 그러면 so that이 여기서는 접속사 that으로 쓰여서 자, 의미상으로는 여기서 끊기고 so that이 여기서는 무슨 뜻으로 쓰여요? 목적의 의미로 쓰이죠. 그래서 뭐뭐 하도록.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뭐 하도록? They alone, 그들 혼자서 can consider its meaning, 이 정보의 의미를 파악하고 and derive는 끌어내다라는 뜻이죠. additional theories from it. 그러니까 이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 뭔가 추가적인 이론을 끌어낸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뭔가 이론을 만들어낸다라는 뜻이지.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만 간직한 채 혼자서만 연구한다. 근데 그렇게 한다 안 한다? 나시니까 안 한다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문법적으로도 보면 어차피 저기가 주어 대이고 여기도 대이니까 so that을 안 쓰고 그냥 in order, 요즘은 so as to consider 어쩌고저쩌고, 언론은 맨 뒤로 빼면 되겠지? 그지? 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투부정사구로. 자, instead, 오히려 그렇다기보다 they publish their results and make their data. 오히려 그 결과를 출판해서 그들의 데이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this makes it. 자, 요 지문은 어법이 조금 몇 개 나와요. 자, 1번 문장에도 so that 있었고 2번 문장에 지금 make 목적격 보어, 즉 소위 오형식 문장이라는 것도 나왔고, 그다음에 makes it possible 딱 보자마자 딱 감 오죠. 자, 이렇게 된 걸 텐데, 근데 얘는 딱 봐도 이시 앞에 가리킨 게 특정한 게 없고 뒤에 for 있는 거 보니까 찐목적어 나오겠죠. 자, 찐목적어는 제 기억이 맞다면 지금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지금 내신 기간 동안 유념하셔야겠죠.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과학자들이라고 해석해야죠. 의미상조니까. reconsider their data. 그래서 그들이 제시한 데이터를 다시 재고해 보도록, 다시 생각해 보도록. 그러니까 이걸 검토하는 거지. 다시 이게 맞는지. 그리고 and possibly, 그리고 뭐 하도록? refute their conclusions. 여기서 there는 당연히 이 정보를 제시한 그 과학자 얘기하는 거지. 이 사람이 옳게 판단을 내렸는지 아니 그럼 아닌지 그걸 반박을 하도록 하는 것을 가능케 했다. 됐죠? 어법 나올 수 있겠지. 근데 이게 4번에서 또 나와. More importantly, though, 그럼에도 더 중요한 건 it makes. 자, it은 이제 앞에 있는 저 행위를 얘기한 거야, 그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주어야. 목적격 보어로 나오고, 그러니까 얘는 가목적어, 그다음에 찐목적어. 그러니까 얘도 의미상의 주어. 얘 또한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저 남들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행위가 다른 과학자들이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가설을 만들어내도록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실험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 투부정사가 얘가 얘 친구일 수도 있고 얘 친구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든 해석이 다 그렇게 크게 어색하진 않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쓰였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단 그건 장난칠 수 있겠지. performs로 해서 장난치겠지. 근데 그게 말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법 문제 출제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좀 짧아, 지문이. The assumption is that. 그래서 가정은 뭐냐면 자, 보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접속사 대시지.
society as a whole. 그래서 사회가 전체로서 will end up. 뭐 결국 뭐뭐로서 끝나다라고 하면 무조건 동명사 써야 되잖아. end up ing. 알죠? 그래서 결국 뭐뭐로 끝나다. 중딩 때 하던 거. 그래서 knowing more. 결국 사회 전체가 이제 더 많은 걸 알게 된다는 거지. 만약 정보가 is spread as widely as possible rather than being limited to a few people. 그래서 소수의 몇 명의 사람들한테만 제한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제한이 이 정보가 돼야 되니까 지금 수동으로 썼죠. 그래서 수동에 그리고 전치사니까 전치사의 목적을 써 동명사 쓴 겁니다. 그래서 여기 수동이 와야 되는 거. 자, 그래서 이 지문은 내용이 쉽죠. 그러니까 아마 어법으로 출제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어법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in a strict sense, every scientist depends on the work of other scientists. 그래서 여기가 원래 모의고사에서 빈칸 부분이었죠.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모든 과학자들은 결국 다른 과학자들의 연구, 업적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6번 문장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문장들이 어법 포인트가 다 질비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법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을 좀 무게를 두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내용 정리하죠. 자, 과학자는 새로운 과학 정보를 알게 되면 이를 공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 다른 과학자들도 검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지. 따라서 과학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과학 연구가 잘 되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내 걸 봐줘야 되거든. 자, 그래서 요게 고등학교 1, 2학년 기출문제 뒤지면 이거 진짜 겁나 많이 나왔을 거야. 유사 문제 진짜 많이 나왔는데 그걸 소위 뭐라고 하냐면 과학계는 새로운 정보나 가설이 등장하면 공동의 검토를 통하여 함께 협업하는 구조가 있다라는 거죠. 자, 완전 새로운 거. 자, 또 이거 지난번에도 했지? N으로 쓰면 novel, 참신한. 자, 가설이나 이런 게 등장해. 그러면 뭐 새롭게 혹시는 모르니까 등장도 emerge라고 하면 되죠. 자, 이 공동의 검토를요. 이게 소위 뭐냐면 영어로 peer review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과학 관련된 지문들 나올 때 이거 되게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과학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게 없이는 과학, 이거 심지어 이번에 고3 그 수능 특강에서도 나왔다, 참. 진짜 많이 매년 보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이제 peer review라고 해요. peer가 또래, 내지는 동료란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통해서 협업, 그래서 collaborate도 되고, 아니면 cooperate도 되죠. 그래서 공통은 joint, 내지는 집단이면 communal 이런 단어들도 쓸 수 있겠죠. 자, 단어랑 내용 건들면 저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어법 출제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번 지문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자, 거 봐요. 쉽죠? 금방금방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잠깐만. 내가 번호를 잘못 본 건가?
아 그럼 16번이 맞구나. 쏘리. 맞죠. 제가 잘못 봤네요. 자, 16번. History. People often say repeats itself. 역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얘기하지. 자신 스스로가 계속 반복된다고. 그러니까 나왔던 내용이 또 나온다 이 얘기죠. And looking at the historical records. 자, look은 이제 쳐다보다지 않습니까? 자, 들여다보면 잠시만요. 분필 좀 채우고요. Looking at the historical records of the ancient civilization 하고 콤마 끊겼죠. 자, 그러니까 요거 분사구문입니다. 그래서 historical records of the ancient civilizations, 고대의 문명의 역사적인 기록들을 쭉 살펴보면, 자, 보면이니까 그러니까 조건으로 해석하시면 되죠. 살펴보면, 자, some things do. 자, 요 do는 얘가 동사지. 그러니까 조동사를 써서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진짜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Do seem to happen again and again. 그래서 진짜 실제로 역사를 기록을 보면 진짜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게 맞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civilizations expand, get overextended. 그래서 문명들은, 그러니까 고대 문명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계속 확장해 나가. 그래서 우리도 뭐 삼국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 생각하면 되고, 이게 근데 그거 너무 팽창을 해. 그런 다음에 then collapse as in the cases of Rome. 특히 로마 제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너무 과다하게 팽창하면 결국 다시 붕괴하고 몰락한다. Which went under. 그러니까 이 몰락, 그러니까 로마의 몰락의 사례를 지금 계속적용법으로 부연 설명하죠. 접속사로 쭉 이어서 부연 설명합니다. Under in 476 AD. 자, 그러니까 기원 후. 그러니까 476년경에 로마가 몰락했다는 거죠. And the British Empire, which, 자, 이번엔 영국 제국, 대영 제국의 사례를 드네요. 자, fell apart more than 1,000 years later in the post-World War II era. 자,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만 해도 영국은 대영 제국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해진, 그러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잖아. 왜? 쭉 영국의 식민지가 아니었던 데가 없었다라고 하니까. 자, 그만큼 겁나게 잘 나가던 나라였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이제 미국한테 세계 1의 패권 국가로서의 권위를 넘겨주죠.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가 몰락하고 수천 년 후에는 이제 대영 제국이 몰락했다. 자, but is this always the case? 근데 이게 항상 그럴까? 자, 그러니까 뒤에가 주제겠죠. 그러니까 이건 주제 출제가 굉장히 유력합니다. If so, 만약에 계속 일어난다 치자. 그럼 archaeology. 그래서 여기 if so라고 했을 때 여기 뒤에가 나는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은데 요건 잘 봐라. Archaeology would be pretty boring. 그러면 만약에 계속 똑같은 일이 막 반복된다고 하면 고고학은 결국 역사를 다루는 이런 학문들은 would be pretty boring. 겁나게 핵 노잼일 텐데 라는 거. 자, 이거 가정법 과거죠. 자, 가정법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과거는. 자, 이거 과거 시제는 시간이 아니라 그랬어. 자, 이거는 지금의 사실을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저기 if so라고 돼 있지. 그럼 저거 변형 출자면 만약에 그랬다면을 이제 푸는 거야. if 저기 if the same thing happen하고 여기 어떻게 써야 돼? 과거 시제로 써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꿔서 장난치겠지. if so라고 했으니까 지금 저기 그냥 이 문장, 이 지문 그냥 달달달달 외우네 이제 변형해서 털어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저기 과거 시제 써서 이제 가정법 모르는 애를 이제 털어버리겠지. 자, 참고로 혹시 지금 가정법 자기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다음 수업 때 아니면 다음 수업 때 그러니까 내신 진도 다 끝나거나 아니면 그 다음 주에 시간 좀 여유 있을 때 가정법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은 설명 부탁하면 제가 해드릴게요. 알겠죠? 꼭 하세요. 모르겠으면. 부끄러우면 저한테 카톡이라도 보내십시오. 자. One thing would happen again and again. 그러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날 거지 않겠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가정법이에요. 그러니까 사실과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럴 일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But that's not what archaeologists see. 근데 그게 보어 역할하면서 see 타동사죠. 근데 목적 없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역할까지 두 개 다 하는 관계대명사 what 것으로 해석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고고학자들이 보는 것, 즉 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래요. Some civilizations end suddenly, like the Aztec and Inca. 그 잉카 제국 갑자기 몰락했잖아.
그런 것처럼 일부 문명은 찬란하게 빛나다가 갑자기 멸망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저런 경우는 대부분 전염병 돌았거나 막 그런 경우죠. Conquered by invaders, 특히 이런 in the 1520s, 1520년대에 침입자에 의해서 침략을 받고 나서 그런 그 서양에 있던 풍토병이나 이런 게 잉카 제국에 넘어오면서 이제 막 몰락하고 그랬다는 거죠. So those empires never had the chance to collapse as a result of overexpansion. 과다한 팽창으로 인해서 붕괴할 그러한 가능성을 가져본 적조차도 없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투부정사 형용사로 쓰였고요. So in the case of civilizations, 그러므로 이런 문명, 고대 문명들의 사례에서 보듯 history repeats itself. 역사는 계속 그 스스로 반복한다라는 건 seems to be an oversimplification. 과다한 단순화, 지나친 단순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정적 서술을 통해서 대중들의 시선을 비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역사가 그렇다고 계속 똑같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반복에 의해서 패턴에 따라 흘러가는 거지 미세하게는 조금씩 다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역사 과목을 참 좋아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왜 역사 과목을 좋아했나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그랬던 것 같아. 좀 애들한테 의스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조선 건국은 1492년이고 임진왜란은 뭐 1592년이고 막 이런 거 있죠. 뭐 경인선 철도는 1899년에 부설했고 막 이런 거 연도 외워서 의스대는 거 있잖아. 뭐 그런 단편적인 쪼가리 정보만 흡수해서 그냥 뭔가 아는 체 하기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역사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웃긴 건 제가 지금은 없어진 과목이지만 수능에 한국 근현대사라는 역사 과목이 있었는데 정작 그건 1등을 맞아본 적이 없어요. 부끄럽지만.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역사를 어렸을 땐 그냥 그런 허세로 좀 좋아했던 것 같은데 근데 수포자였던 제가 재수하면서 제일 매력에 빠졌던 학문이 뭐였냐면 전 통계였어요. 통계가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그거의 매력에 한껏 빠졌는데 이제 역사도 예전에 이제 군대에서 자격증 아무거나 따오면은 휴가 준다길래 그래서 제가 그때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 1급을 따서 휴가를 갔는데 그때 한 3주 공부했거든요. 근데 그때 공부하면서 역사에 대해서 좀 새롭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를 맨날 고리타분하고 외워야 되는 걸로만 생각했는데 아니 오히려 이게 수학처럼 되게 명쾌하기도 한 거야. 근데 그러면서 참 이건 문과 과목의 좀 매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문과 과목도 여러분 수학이랑 과학이랑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과니 이과니 이거 나누는 거 되게 바보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기본적으로 재능이 있고 똑똑한 사람은 둘 다 겸비했거든요. 왜냐면 두 학문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수학이랑 과학은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모든 곳에 다 통용되는 보편성을 갖고 있지만 영어를 포함한 언어, 그 다음에 그런 철학, 그 다음에 이런 인문학에서 배우는 문과 계열 과목들은 그러면서 되게 인간다운 것 같아. 그러면서 이렇게 조금씩의 변형을 통해서 패턴을 되게 더 다변화하고 저변을 넓히거든. 이해됐어요? 그래서 과학적 사고, 그러니까 소위 이과적 사고 마인드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어떤 현상에 대한 패턴을 분석하고 규칙성을 찾아내고 이런 걸 하는 거라고 한다면 이제 문과식은 이제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갈래를 하나씩 피면서 이렇게 되면 어떨까 저렇게 되면 어떨까라는 이런 가상의 추론 모델을 만드는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문이과 나누는 건 전 개인적으로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다. 둘 다 잘해야 이젠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때 이제 통계랑 역사를 되게 재밌게 배웠는데 여러분들도 역사 막 이제 한국사 슬슬 공부 빡세게 할 때일 텐데 막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조언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리딩 부스터 때도 얘기했던 그 영어 문법 이렇게 막 되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니네가 이해가 안 되면 그 의미가 없는 거. 어차피 달달달달 외워봐야 그거 니네가 맨날 한국사 공부하면서 통합사회 공부하면서 불안한 게 그런 걸걸? 외웠는데 정작 시험에 써먹지 못하고 까먹는 거. 그거 왜 그러냐면 너네가 그냥 진짜 무대뽀로 외우려고 하기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야. 뭔가 이해하고 와닿게 뭔가 내 스타일대로 정보를 정리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전혀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부디 도움이 되길 바라며 잘 못하겠으면 공부해보고 일단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내용 정리할까요? 역사는 늘 반복된다는 통념이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예외 경우도 늘 존재했다. 따라서 역사는 늘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만 정리할게요. 주제만 조금 변칙적으로 써보겠습니다. 역사는 유사한 방향으로 반복되며 조금씩 다른 양상을 추가하며 발전해 나간다. 조금씩 다른 양상, 그러니까 이게 갈라지다라는 뜻이야. diverge, 갈라지다. 그리고 우리 소위 너네 저기 대수에서 배우지? 함수가 수렴한다라고 하잖아. 한 곳으로. 자, 반이어도 좀 가르쳐 드릴게요. 그거는 converge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렴하다. 요것만 건드릴게요.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을 것 같고요. 발전해 나간다? 이건 그냥 프로그레스 쓰면 되죠. 아마 지금까지 본 지문 중에 제일 쉬울 겁니다, 얘가. 자, 17번 지문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17번도 역시 쉽고 짧아요. 자, 후딱 보고 끝내죠. 자, Stanford psychology professor Dr. Carol Dweck is the internationally recognized. recognized는 인정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박사님, 심리학 박사님이자 교수님이네. 스탠포드에서 유명하신 분인가 봐요. 자, 그러니까 저명한 거니까 prominent라고 써도 되죠. 저명한, 그러니까 유명하다는 뜻이죠. pioneer, 선구자라는 뜻이에요. pioneer. 자, of the concept of growth mindset. mindset이 뭐 콩글리시도 많이 쓰는데 우리 사고 방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장 사고 방식이라는 개념을 처음 창안한 선구자다라는 뜻이죠. 그런 growth mindset을 뭐로써 바라보냐? as a way to continually 지속적으로 grow, 성장하고 배우고 and persevere. persevere는 계속 쭉 유지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in our efforts,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을 계속 붓는다는 거지. 그러한 방식이라고 해서 투부정사가 형용사로 쓰였네요. 자, 그래서 growth mindset이 뭔지 그럼 이제 이해를 해야겠죠. Dweck found that kids who are told they are smart. 자, 넌 참 똑똑해. 왜 우리 자식이 왜 이렇게 똑똑할까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애기들은 actually underperform. 그러면은 수행을 기대에 못 미치게 한다는 거네. In future tasks, 나중에 망가진다는 거죠. By choosing easier tasks, 그러니까 계속 쉬운 일만 골라서 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To avoid. 자, 여기에서 투부정사는 부사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이고 내 새끼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 칭찬 들었을 때 누가 싫어해? 칭찬 들으면 다 기분 좋죠. 그러니까 그 칭찬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점차 수학은 어려워지고 영어는 어려워지고 뭔가 칭찬을 받을 가능성이 줄어드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겠어? 그러면 칭찬을 받을 쉬운 방법을 생각하지 어려운 방법은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avoid evidence that they are not smart. 자기가 똑똑하지 않다라는 증거는 피한다. 동격 접속사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건 다 피하고 뭐 한다? 쉬운 것만 골라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which 계속적용법 벌써 또 나왔네. Dweck calls. 그걸 Dweck이 자 having a fixed mindset. 고정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으로 부른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목적격 보어죠. 동명사가. 얘가 목적어 역할을 하죠.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거고요. 저것만 어법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만 하고 어려운 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방식은 성장이 안 되니까 fixed, 고정된 거죠. 그래서 in contrast, 반대로 Dweck found kids who are praised not for their smarts but for their effort. 근데 애들 중에
자기가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서 칭찬을 받는 애들은 뭐를 형성한다? 자, develop의 목적어 역할하면서 아까처럼 콜 뒤에 목적어가 아니라 이건 목적격 보호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까지 다 해먹는 관계대명사 왓이 나왔네요. 그죠? 드웩이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비로소 부르는 것을 발달시키는 거다. 자, 그러면 당연히 얘네는 되게 어려운 거 하겠죠? They learned that. 그래서 이 애기들은 뭐를 배우냐? Their effort is what led to their success. 그래서 자기들의 노력이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 거라고 알게 되고,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라는 배우니까 if they continue to try, over time they'll improve and achieve more things. 그러니까 점차 더 많은 걸 성취해 나간다는 거죠. These kids end up 또 나왔네. 자, end up 나왔으니까 ing 써야죠. Taking on tougher things. 그래서 더 어려운 것들을 기꺼이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기분은 더 나아지고 feel better.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그 유명한 뭐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더 느낌이 좋다라는 건 이걸 소위 전문 용어로 자기 효능감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얘기하면 self efficacy라고 합니다. 효능감. 내가 하면 나도 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는 게 자기 효능감이야. 그러니까 그냥 잠깐 딴 얘기면 살짝 하면 여기까지 하고 얘기할까? Emphasizing effort. 자, 그래서 노력을 강조하는 게 gives 애기들한테 준대요. variable은 여기서 변수란 뜻이에요. 변수. that they can control.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도 가능하겠죠? 라고 드웩이 설명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통제할 수 있는 변수를 노력을 강조하는 게 준다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 노력은 자기가 해서 해낼 수 있는 거잖아.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애들한테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알려줘서 자기 효능감을 끌어올리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참고로 얘기해드리면 저는 자기 효능감이 고등학생 때까지만 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제가 제 고등학교 때 학생부를 보니까 딱 어땠냐면 진짜 지가 좋아하는 과목, 지가 잘하는 과목은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막 1학년 때 나름 1등급 좀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다 문과 과목이야. 그래서 제가 1학년 1, 2학기 때 국어랑 영어, 사회, 한국사, 한문 이거 싹 다 1등급이었거든요. 심지어 한문은 그 올백이어서 전교 1등이었었어. 그래서 교과 우수상도 1학년 때 꽤 탔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아하실 필요 없어요. 수학 6등급이었고요. 과학 7등급이었고요. 체육 7등급. 난리도 아니죠. 뭐 기술 과정 5등급, 음악 6등급 막 이럽니다. 미술 5등급. 처참하죠. 그러니까 지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만 골라서 잘하는 거야. 근데 그건 누가 못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건 너네도 할 수 있을걸요? 그죠? 그래서 자기 효능감이라는 걸 제가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효능감이란 건 나도 하면 하는구나. 뭐 별거 아니네. 뭐 다 들어와. 뭐 하면 되지. 이런 자신감을 갖는 거야. 그래서 백석고 전교 1등? 그래? 한번 해볼까? 하고 막 하루에 독서실 14시간씩 처박히면서 한번 도전해보는 거. 성공하는 거 말고요. 그러고 전교 1등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자기 효능감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그런 믿음과 의지와 용기를 갖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래서 전교 1등을 한번 이겨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불사지르는 거.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하고 1등 못했다 쳐? 그럼 후회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아.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오케이, 이번에 시행착오 겪고 좀 뭐가 문제인지 알았으니까 너 다음 학기에 뒤졌어. 내가 무조건 너 전교 1등 내가 뭐까지 딴다. 이런 마음을 갖고 더 빡세게 하죠. 이게 자기 효능감의 순기능입니다. 이게 없다고 느끼신다면 그러면 제가 재수 때는 이게 생겼던 이유가 뭐냐면 자꾸 두려웠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수학이 왜 7등급 나왔겠습니까? 학원을 제가 안 다녔겠어요? 엄마가 우리 엄마가 저한테 수학에다가 쓴 돈만 해도 그랜저 한 대는 샀을 거예요. 한 3, 4천원 쓰셨을 거야 아마. 내가 엄청 못하니까. 근데 그럼 뭐 하냐고. 안 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결국 문제가 다 뭐냐면 그냥 다 도망가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중간고사 때 예성이랑 유진이만 있을 때 얘기했던 건데 앞에 초장에 겁나 힘들게 하잖아요. 남들 하는 거 다 쉽게 하는 거 하면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한 fixed mindset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 이상으로 아예 갈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특히 문과 애들에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인데 고3 딱 됐을 때 문과 애들 다 뭐라 하냐면 어차피 쌤 저 21번을 일단 버리고 시작하니까요. 뭐 어차피 1등급이 목표도 아니에요. 근데 그 새끼들 꼭 다 뭐라 하는 줄 알아? 2등급은 목표래. 근데 나는 감히 얘기하는데 1등급을 목표로 안 하면 2등급 안 나와요. 내가 해봐서 알거든요. 2등급을 목표로 해봤던 7등급짜리 수포자였어요.
문과였고요. 수학 7등급이었다 했잖아요. 근데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가 애초에 자기가 넘보는 게 요거잖아. 요 정도. 요거는 지금 언감생심이라 생각하는 거잖아. 꿈 깨세요. 그냥 이렇게 한 사람은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나는 이게 만족스러워. 그래서 나는 지금 4등급 맞는 게 만족스럽고 나는 지금 공부 잘하는 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어. 이건 그냥 삶의 가치관이야. 난 그냥 차라리 다른 거 할래. 해서 다른 거를 열심히 해. 그거 괜찮아. 그래서 자기가 이게 자기는 상관이 없고 난 이게 오히려 만족스럽다라고 하면 당연히 픽스드 마인드셋은 여기서 나쁜 게 아니지. 근데 여기를 근데 왜 넘보냐고. 어차피 이렇게 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래서 일단 맨 처음에 겁나 빡세거든요. 그래서 니네 진짜 막 그냥 죽고 싶을 거야. 그냥 죽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막 엄청 괴롭고 힘들어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그런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럼 여러분 다행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서울대도 갑니다. 근데 대부분 학생이 그렇게 안 해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내 자존감이 다치거든. 그러니까 특히 그래서 제일 애매한 게 1, 2등급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애들이 제일 위험한데 조금만 하면 될 것 같거든. 조금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제일 노량진에서 장수하는 그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공시생들 제가 특징 알려줄게요. 예를 들면 90점이 합격이라고 쳐요. 그러면 꼭 82에서 87점 여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애들 있죠. 얘네가 장수생됩니다. 그래서 애매한 9등급제로 기준을 봤을 때 2등급 초반, 1등급 후반, 2등급 상중반 딱 그 라인에 있는 애들 있지. 얘네가 제일 헛된 꿈을 많이 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면 조금만 어차피 더하면 나 올릴 수 있어. 근데 이 조금만이 아니거든. 그건 네 착각이지. 너가 경험이 모자라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야. 조금만이라고. 앞에서 겁나게 빡세게 해갖고 여길 뚫은 애들을 니네가 지금 맞다이로 떠서 얘네가 지금 붙겠다는 거잖아. 이거 앞에서 이미 이걸 다 경험하고 온 애들인데? 근데 이제 경험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좀만 하면 오를 것 같다고?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죽어라 하는 그 진짜 말도 안 되게 야 너 그냥 공부 좀 그냥 내가 단적으로 얘기해 줄게. 내가 재수할 때 딱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엄마 입 밖으로 그만 공부하고 좀 자라 그만 공부하고 좀 쉬어라 라는 얘기가 입 밖으로 나올 때까지 내가 한번 극한으로 해본다. 내가 진짜 어떻게 했냐면 이건 예성이는 알 텐데 샤워할 때도 시간 아끼겠다고 샤워할 때 그거 알파문고 가서 코팅해갖고 수학 문제 붙이고 샤워하고 밥 먹을 때 밥 먹는 시간 아깝다고 막 다 비벼갖고 막 죽으로 만들어서 3분 만에 먹고 그 3분도 아깝다고 해서 단어 여기 독서대에다 펴놓고 단어 외우면서 보고 먹고 그 다음에 잘 때 손전등 켜고 단어장 외우면서 자고 야 이러니까 딱 엄마가 그만하고 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손전등 이렇게 하고 잠들면 손전등 전기 그 건전지 나가잖아. 그래서 그 에너자이저 건전지 이만큼 사놓고 그랬어 그때 재수할 때.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유지했거든요. 그러고 6월에 반 1등을 합니다 제가. 그때 제 인생이 확 바뀌었죠. 내가 공부로 1등한 게 태어나서 처음이었거든. 그때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대는 거야. 그때는 재수학원에서 뒤에 이렇게 시험지 그 성적이 붙거든. 1등부터 쭉 있는데 1등부터 10등은 명예 전당이잖아. 그래서 이름이 나와. 근데 11등부터는 XXX야. 그래서 성적으로 자기 위치 찾아야 돼. 되게 비참하죠. 그때 막 20에서 30등 사이였던 것 같아. 정확히 기억은 안 나. 근데 봤는데 그때 슬펐지. 내가 그래서 속으로 뭐라 생각하냐면 개새끼다 딱 기다려라. 어차피 재수해서 내가 뭐 잃을 게 있어. 이미 내 인생 조졌는데 나 말고 내 친구 다 인서울 했는데 나만 인생 나고자 된 거잖아. 그러니까 난 잃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뭐 미적분이 추가되니 뭐니 뭐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재수하면 안 되니 그딴 건 나한테 이미 들리지도 않아. 어차피 나는 인생이 망했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죽어라 했거든. 죽어라. 미친놈처럼 했어. 엄마가 그만해라는 얘기 나올 때까지 극한으로 밀어붙여서 하니까 6월에 1등을 했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수군대더라고. 야 김지훈이 누구야? 뭐야? 우리 반에 이런 애가 있어? 왜냐면 내가 그때 이건 좀 자랑인데 10등 밖에서 올라와서 10위권 유지한 사람이 나밖에 없었거든. 아마 10등 밖에서 올라온 게 나밖에 없었을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야 막 뒤에서 수군댔고 나 진짜 학원에서 닥치고 그냥 아무랑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했거든. 그랬더니 나를 인정해 주더라고.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었어. 왜냐면 그때 내가 수학 몇 점 맞았냐면 100점 맞았거든요. 그때 제가 점수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98, 100, 100, 48, 50이었어요. 뒤에 탐구는 50점 만점이니까. 그러니까 2개 틀렸어요. 2개. 전 과목에서. 반 1등 했고 전체 학원에서 4등 했습니다. 그때
그때 진짜 눈물 겁나 많이 흘렸거든요. 그때 제 인생이 엄청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노력에 대해서 그런 인식이 생기니까 어려운 것만 찾고 있어. 나도 솔직히 지금 이거 우리 교재 다 우리가 만들죠. 이거 안 그래도 되잖아. 시중에 이쁘고 좋게 만드는 업체들도 많아. 우리 그리고 그 업체들 자료 너네한테 주고 있기도 해. 우리 돈 주고 사. 근데 왜 굳이 내가 개고생하면서 부원장이면 새벽 3, 4시까지 5시까지 이런 자료 만들고 집에 가겠냐고. 어려운 길을 택해야 나중에 더 크게 성공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너네랑 다를 게 없어요. 저도 여러분처럼 지금 도전하는 위치고요. 여러분이 그래서 더 공감되고 여러분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 1학년이잖아요. 그리고 얘들아 좀만 더 하면 오르겠지라는 그런 얄팍한 생각하지 마. 아니야 절대 안 돼. 내가 해봐서 알아. 왜냐면 지금 너네 4명 다 조금만 하면 오르겠지라는 믿음이 강한 것 같아. 내가 그걸 지금 깨주는 거야. 안 될 거야. 니네 중에 아무도 성적 역전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 눈빛을 보면. 그래서 금요일에 여러분들 눈빛이 정말 변해 있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말 새겨두세요. 조금만 해서 오를 거였으면 개나 소나 서울대 가지 않겠어요? 진짜 세게 얘기해서요. 근데 당신들 그렇게 쉬운 목표 이루려고 여기 앉아 있는 겁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서울대 나왔다고 했을 때 오 서울대 이 얘기 듣고 좀 고향감 느끼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에 걸맞는 대우를 받으려면 그만한 짓을 하셔야죠. 이해됐죠? 노력 없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건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그걸 배우는 계기라고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거 깨우쳐 놓으면 고3 때 여러분 승승장구할 겁니다. 결론은 우리 고3 때 승리하는 사람이 장땡이니까 이거 1등급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고3 때 1등급이 유지돼야죠. 자, 그럼 한글 정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성과로 인정받게 되면 사람은 칭찬만을 갈구하여 성장이 멈출 수 있는 거죠. 반면에 노력으로 인정받으면 계속 성장하면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 따라서 더 어려운 일도 주저하지 않게 되어 더욱 높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아주 시기적절하게 여러분들한테 교훈을 크게 주는 질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도 성장 마인드셋을 부디 갖추시길 바란다. 알겠죠? 성장 사고방식은 지속적인 노력을 인정하여 계속 어려운 것을 도전하고 성취하도록 하는 선순환의 성장을 만들어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컨스턴트 인정하다 높게 평가하다 appreciate. 자, 선순환 앞에서
찾던가? virtuous cycle이라고 해요. 선순환. 반대 악순환도 아셔야죠. 왜냐면 악순환도 V거든요. vicious라고 해요. 이거 외우기 쉽게 말씀드리면 저거 virtuous 그 virtue야 virtue. 너네 이거 단어장에서 미덕, 덕목이라고 배우잖아. 그러니까 좋은 거. vicious는 vice. 이거 악이라고 하잖아. 사악, 악. 그러니까 악순환. 됐죠? 자, 여러분들한테 본의 아니게 또 잔소리를 하게 된 것 같은데 잔소리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당신들의 지금 현재가 제 과거예요. 어쩌면 사실 니네 지금 현재가 내 과거보다 더 낫고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대단히 도약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정말 제가 이런 쓴소리도 좀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 하셨으니까 클리닝룸 1으로 넘어가시면 지금 오늘 뭐 할 거냐면 진도가 지금 되게 속도가 빠르죠. 금요일에 또 심지어 4지문 더 나가잖아. 근데 그럼 오아시스가 기본적인 단계는 다 끝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제가 오늘 드렸던 부교재 실전 연습을 계속 풀지 않겠어요? 실전 연습만 드릴 거 아닌데 강화 훈련이라는 것도 또 드릴 건데 그건 또 안 풀고 또 시험 보러 가면 또 찝찝해하고 또 그럴 거야? 이번에도 또? 그러면 안 되겠지? 자, 그러니까 일단은 가셔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일찍 오라고 한 건데 강의 듣고 이제 그 다음 넘어가시면 일단 우리가 지금 진도가 확실하게 나간 건 지금 17번까지잖아요. 그러니까 1번부터 17번까지 모든 오아시스 통틀어서 3단계, 1부터 3단계는 꼭 금요일까지 완수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별도로 뭐 일일 테스트 안 가져왔어요. 일부러. 금요일에 풀면 되니까 금요일에 누적 복습해와야 돼. 1부터 17이다 이제. 알겠지? 그래서 단어 시험만 보시면 되고요. 단어 시험도 페널티 없으니까 일단 네 실력이나 좀 점검해봐. 낮으면 좀 단어 좀 외워오고. 그래서 어쨌든 오아시스 마무리에 총력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나머지 질문은 오아시스 하다가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클리닉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되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았어요. 이제 클리닉 룸 1으로 넘어갑니다.